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오늘날 젊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겁니다. 언론인 데이비드 프렌치와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 이 두 사람이 나눈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하고 복잡한 논의의 시작점이 사실은 딱 이 숫자 하나였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2천만 달러. 자,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데이비드 프렌치가 뉴욕타임즈에 쓴 한 기사에서요. 특정 정당이 왜 남성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7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만 했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논쟁의 불씨가 된 2천만 달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더 깊은 위기를 보여주는지 진단해 볼 거고요. 그리고 남성들이 듣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메시지는 뭔지, 또 좋은 멘토와 나쁜 멘토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대화의 촉매제. 프렌치는 이 문제가 그냥 정치판에서 오가는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주 강력한 실제 이야기로 서두를 엽니다. 이게 정말 프렌치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는 모든 게 명확했잖아요. 그런데 제대하고 사회에 나오니 뭘 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냥 힘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있고 진지하게 사람의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그 힘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다는 사실에 프렌치는 큰 울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이게 훨씬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이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아주 근본적인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피터슨이 겪은 이 일화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13살 아들이 무심코 이런 말을 한 거죠. 남자애 치고는 잘하고 있다. 이 말 속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원래 남자애들은 잘 못하는데 나는 그나마 잘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피터슨은 집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대요. 아니 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겁니다. 피터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학교 시스템이 사실상 젊은 남성들의 사기를 꺾는 거대한 음모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막 뛰어놀고 경쟁하려는 성향을 문제 삼고 몇 시간씩 꼼짝 말고 앉아있으라고만 하죠. 좀 활발하다 싶으면 ADHD 진단을 내리고 약을 먹이기도 하고요. 뭔가 큰 꿈을 꾸고 야망을 갖는 건 병적인 욕심처럼 취급되고 가부장제 같은 단어들로 남성성 자체를 억압적인 것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학교뿐만이 아니에요. 프렌치는 사회 전체로 시야를 넓힙니다. 외로움과 희망 없음이 결국 자살이나 중독 같은 절망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가슴 아픈 건 이런 비극이 가족이나 공동체와 단절된 독신 혹은 이혼한 남성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위기감에 기름을 붓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젊은 남성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메시지 때문이에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갈등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가 문제야. 네 남성성 자체가 유해해. 네가 꾸는 꿈도 잘못됐어. 라고 그냥 딱 잘라 비난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문제가 있구나. 힘들어 보이는구나. 나는 네가 걱정돼.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프렌치의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끝없이 비난만 받던 젊은이들에게 후자의 메시지는 정말이지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 남성들이 가진 그 특유의 강력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프렌치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풋볼 코치 2명을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나쁜 코치입니다. 선수들의 공격성을 부추겨서 상대를 다치게 만들고 분노를 좋은 거라고 가르치죠. 그저 이기기만 하면 된다면서
최악의 본능을 꺼내 쓰게 만듭니다. 반면에 좋은 코치는 어떨까요? 그 공격적인 에너지를 팀워크로 승화시키고 서로를 위한 형제애로 바꿉니다. 결국 그 에너지를 써서 한 명의 훌륭한 사회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은 에너지를 가졌어도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대화의 핵심적인 해결책이 나옵니다. 남성성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아주 의도적으로 덕스러운 방향으로 키워내자는 겁니다. 덕스러운 남성성,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착한 남자가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의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이나 공격성 같은 특성들을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용기, 연민 같은 가치들을 가지고 이걸 의식적으로 다듬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힘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남성성의 모습인 셈입니다. 피터슨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목자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는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괴물같이 강해야 합니다. 동시에 거친 광야에서 혼자서도 살아남을 만큼 유능하고 자립심이 강해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엄청난 힘과 능력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쓰이나요? 바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떼를 보호하는 데 전부 쓰입니다. 강인함의 정점에 있지만 그 모든 힘을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섬기는 데 바치는 것. 이게 바로 피터슨이 말하는 덕스러운 남성성의 완벽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남자가 이겨야 여자가 지고 여자가 성공해야 남자가 실패하는 그런 성별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행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되거나 아니면 함께 고통받거나 우리는 그런 공동의 과제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되는 건 프렌치가 던지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 질문은 이 문제를 단순히 남성 문제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과 차가운 현실 사이에 그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질문으로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